1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TQQQ에 넣기로 결정했어요. 한 번에 다 넣을까요? 아니면 나눠서 넣을까요? 이 질문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종목 선택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시점에 투자를 결심했는데도 매수 방식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수익 구간에서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몇 년째 본전을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방식의 차이가 왜 이렇게까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1년, 3년, 10년이라는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눠서 확인해보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종목을 골랐으면 그냥 한 번에 넣는 게 제일 낫지 않냐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언제 넣는가입니다. 최근 1년만 놓고 봐도 TQQQ의 52주 최저가는 37달러대, 최고가는 88달러대였습니다. 고점 대비 저점이 무려 58% 아래에 있었다는 뜻이죠. 같은 1년 안에서도 어느 날 매수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지금 계좌가 수익 중일 수도 있고 손실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ETF라면 이 정도의 극단적인 차이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세배 레버리지에서는 매수 시점 하루 이틀 차이가 결과를 몇 배씩 갈라놓습니다. 물론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처럼 특정 회사가 파산해서 원금이 증발하는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타이밍이라는 변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타이밍이라는 변수를 매수 방식의 설계만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전액을 넣으면 내가 매수한 바로 그날의 가격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그날이 1년 중 가장 비싼 날이었다면 그 비싼 가격이 고스란히 내 평균 단가가 됩니다. 반면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넣으면 비싼 날의 매수도 싼 날의 매수도 전부 평균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서로를 상쇄해주는 구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매수 방식 자체가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전제입니다. 잠깐 본격적인 기간별 비교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후 영상에서 공개할 실전 매수, 타이밍 전략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치식은 아예 나쁜 선택이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기회를 노린다면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눌려있는 구간도 있죠. 이런 자리에서 목돈을 한 번에 넣고 그 뒤로 지수가 어떻게 요동치든 절대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치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을 때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결국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공포에 짓눌려 있다는 뜻이고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그 공포의 끝자락이 곧 수익의 시작점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TQQQ를 매수하고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되돌아보면 예외 없이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좋은 가격에 큰 금액을 넣고 오래 버티는 것, 이것만 놓고 보면 거치식이 모든 면에서 최선의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현실에서 동시에 충족하는 투자자가 극히 드물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지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뉴스와 주변 분위기가 전부 공포를 외치는 상황에서 홀로 매수 버튼을 누를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매수한 직후 추가 하락이 오더라도 계좌를 꺼내보지 않을 만큼 단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사람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이 중 하나만 흔들려도 중간에 계좌를 닫고 이탈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수익률이 3배라는 건 머리로 알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변동성도 3배라는 사실은 숫자로만 이해하고 감정으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좌가 하루 만에 7%, 8%씩 출렁이는 걸 실제로 자기 돈으로 겪어봐야 비로소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아무리 연습해봐도 진짜 내 돈이 걸린 순간의 심리적 압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손실 알림을 받는 순간 손이 먼저 매도 버튼으로 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손실을 회피하려는 본능은 수익을 추구하는 본능보다 2배 이상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 증시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더 경계해야 합니다. 주가가 높은 자리에서 하락이 시작되면 같은 비율의 하락이라도 절대 금액 기준 손실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5천만 원짜리 계좌에서 10%가 빠지면 500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2천만 원짜리 계좌에서 10%가 빠지는 것과 체감이 완전히 다르죠. 고점에서 투자를 시작한 사람일수록 첫 하락의 충격이 크고 그 충격에서 회복하기 전에 손절 버튼을 누를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에서 진짜 실력이라는 건 오를 종목을 맞추는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내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까지의 손실을 보고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기계적으로 나눠 넣는 적립식이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이 끼어들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해주는 방식이니까요. 자, 이제 기간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짧은 구간에서는 매수 시점이 결과의 거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52주 최고가인 88달러 근처에서 1천만 원을 한 번에 넣은 사람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계좌가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1년을 버텼는데 아직도 본전을 못 찾은 상황이죠. 반대로 같은 1천만 원을 12개월에 걸쳐 매달 약 83만 원씩 나눠 담은 사람은 어떨까요? 중간에 37달러대까지 빠졌던 구간에서도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투입됐을 겁니다.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게 되면서 전체 평균 매수 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돈, 같은 종목, 같은 기간인데 방식 하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갈라놓은 겁니다. 거치식 투자자는 1년 내내 본전 회복을 기도하고 있고 적립식 투자자는 이미 수익 실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1년이라는 짧은 구간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3년으로 넘어가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3년이면 하락과 반등이 최소 한 사이클 이상 지나갑니다. 초반에 다소 비싸게 들어갔더라도 중반에 조정을 거치며 거치식조차 후반 상승장에서 상당 부분 만회됩니다. 하지만 적립식으로 꾸준히 담아온 사람은 하락 구간마다 저가 물량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덕분에 같은 원금 대비 수익률이 더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무엇보다 중간 과정에서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 자체가 거치식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습니다. 마이너스 20%를 보는 거치식 투자자와 마이너스 5%를 보는 적립식 투자자,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10년으로 가면 분위기가 확 뒤집힙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언제 들어갔는지보다 얼마나 오래 시장에 머물러 있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압도적인 변수가 됩니다. 나스닥 지수가 구조적으로 우상향해온 기간이기 때문에 10년을 버틴 사람은 거치식이든 적립식이든 모두 큰 수익 구간에 올라서 있게 됩니다. 다만 이 10년의 화려한 결과라는 건 초반 1년의 변동성을 버텨낸 사람에게만 허락된 보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간이 짧을수록 매수 방식이 승부를 가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에서 살아남았는가 그 자체가 모든 걸 결정짓습니다. 좋은 가격을 직접 판단할 수 있고 그 가격에서 산 뒤 어떤 하락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거치식이 이론상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레버리지가 처음이라면 이동평균선이나 RSI 같은 기술적 지표를 아직 활용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혹은 지금처럼 지수가 고점 부근에서 횡보와 상승을 반복하는 시기라면 일정 기간 나눠 담는 적립식이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6개월 정도의 매수 기간을 잡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매주 같은 요일에 정해진 금액을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도 사고 내려도 삽니다. 이렇게 하면 타이밍이라는 변수가 자연스럽게 평균 안으로 녹아 들어가고 매수할 때마다 고민하느라 소모되는 에너지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경험이 쌓이면서 차트에서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읽히기 시작하고 RSI가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 감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기간을 3개월, 한 달로 점차 줄이거나 확실한 저점 신호가 보일 때 한 번에 비중을 크게 싣는 거치식에 가까운 운용을 시도해도 됩니다. 이건 적립식에서 거치식으로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지 처음부터 어느 한쪽만 고집해야 할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3배의 레버리지라는 이름에 겁먹고 시작조차 못하는 것, 반대로 한두 달 만에 수십 %를 벌겠다며 성급하게 올인하는 것, 이 양쪽 극단이 가장 흔한 실패 패턴입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는 적은 돈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단기간에 한탕을 노리려는 도박이 아닙니다. 평단가를 좋게 잡아놓고 지수라는 큰 흐름을 타면서 수익을 키워나가는 것, 그게 TQQQ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TQQQ를 기반으로 한 실전 조합 전략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전략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